명제 가볍게 얘기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명제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명제와 조건이라고 하는 걸 구분하는 걸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명제부터 얘기합시다. 명제. 옆쪽 명제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얘기할게요. 자, 명제. 명제는 뭐예요? 참, 거짓이, 분명한, 식 또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명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그죠? 참, 거짓이 분명하다라는 표현이 또 나왔는데 참, 거짓이 분명하다. 우리 집합할 때 그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이라고 했죠. 맞지 얘들아?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으면 명제라는 거거든. 그거 쉽게 얘기해봐. 선생님 잘생겼다. 명제죠. 참인 명제란 말이야. 참 거짓이 분명하잖아. 그지 좋아요? 알았어. 봐봐. 종엽이는 못생겼다. 명제야. 왜? 분명하잖아. 맞지? 좋아요. 그지? 분명해. 왜? 참이잖아. 누가 봐도. 그러니까 명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명제야. 봐봐. 우리 종엽이가 독도는 일본 땅 이랬어. 그럼 명제죠. 무슨 명제야? 도아야 무슨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쟤는 이제 폐류나가 되는 것이고, 매국노가 되는 거지만, 그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 식도 있고요, 문장도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봐봐, 해봐. 4 더하기 5는 7입니다.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가 맞아요. 어떤 명제예요? 거짓. 오케이? 거짓인 명제야. 근데 이걸 이제 또 걱정인 거야. 시험을 보다 보면 항상 아이들 문제를 풀다 보면 이 틀렸잖아. 틀렸네? 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히면 나도 모르게 명제가 아니다 라고 따라가는 애들이 있어. 분명히.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다 참이다 관계없이 거짓인지 참인지 얘기할 수 있으면 명제거든. 근데 거짓이면 그럼 얘는 틀린 명제니까 명제가 아닌가? 뭐 이렇게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어. 좀 뭔가 이상해. 나는 안 그래 그러지만 거짓인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명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얘들. 알겠지? 참인지 거짓인지 얘기할 수 있으면 명제인 거야. 도아 이해됐니? 네. 그럼 도아야 명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거. 1 더하기 1. 그거 말고 하나. 그냥 유담이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명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식 뭐 있어? 항등식이요. 항등식. 왜? 항상 뭐가 되니까? 참이니까. 맞지 않아? 항상 참이야. 참 거짓이 분명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등식은 명제란 말이야. 이해했죠? 자, 그럼 가은아 이번에는 조건이라고 하는 걸 한번 얘기해보죠. 뭐라고 가은아? 조건은 뭘까요? 라고 하면 자, 조건 하면 이제 x값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x값에 따라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문장 또는 식이라고 하는데 문장은 뭐 거의 대부분 식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도아야, x가 뭐냐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도아야 봐봐. 자, x 플러스 5는 10이래요. 도아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그렇지. 그럼 얘는 명제야 아니야? 아니야. x가 1이면 뭐야? 거짓. x가 5면 그렇지. 이해했죠? 그럼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어요? 방정식이야. 맞지?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 그래서 가은아 우리 방정식을 푼다고 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잖아. 맞죠?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왜? 참 거짓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지 유담아? 그러면 이 조건이라고 하는 애가 등장을 하게 되면 얘한테는 항상 영혼의 짝꿍이 있어요. 뭐가 있어?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진리집합, 집합이랑 연결되는 내용인데, 자, 가나 진리집합이 뭐야? 예. 진리집합.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x값을 모아놓은 거예요. 알겠니?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x값의 집합이라고 해요. 도와 이해됐어요? 자,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x값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모든 조건에는요 진리집합을 따라다녀야 돼. 알겠죠? 내 말 이해한 거 맞지 얘들아? 그럼 여기서 조금만 얘기해보자. 우리가 자 집합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문자를 이용해서 A 집합, 집합 A, 집합 B, 집합 C 이런 식으로 써뒀잖아요. 맞지? 좋아요? 명제랑 조건은요 소문자 P, Q, R, S를 많이 쓴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조건 P라고 한다면 X제곱은 1이다 도아야. 이런 조건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 조건에 따른 뭐가 존재한다? 진리집합이 존재하는데 이 진리집합은 이 조건 P죠? 이 소문자 P에 대문자를 집합으로 써서 집합 P, 진리집합은 원소가 어떻게 될까? 1번. 그렇지.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요. 진리집합 알아야 돼요. 오케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의 모임. 자, 그럼 종혁아, 우리 이제 첫 번째 명제와 조건 얘기만 했단 말이야. 오케이? 자, 오늘 우리 종혁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종혁아, 자, 1번이야.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면서 시작해야 되는 게 명제냐 조건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케이? 구분할 수 있다면 첫 번째 명제가 나오면 유담아 뭘 선택해야 돼?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이 명제가 나와서 이 명제야. 그럼 얘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백종엽이 못생겼어.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참인 걸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종엽아. 그죠? 봐봐. 본인 수긍하잖아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나왔어, 가은아. 내가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조건은 참 거짓이 없잖아. 그럼 그 조건에 따른 뭘 찾을 수 있어야 돼? 진리집합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명제 조건을 구분하는 거에서 시작을 해요. 알겠죠 얘들아? 오케이? 자, 명제와 조건이 구분이 됐어. 좀 해봐. 그러면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야. 부정. 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얘들아 부정과 반대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가나? 네. 부정과 반대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 다른 거야. 부정과 반대는 다른 거야. 제일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크다 작다야. 크다와 작다는 반대 개념이지. 맞아? 근데 부정은 크다의 반대는 작다지만 크다의 부정은 크지 않다야. 크지 않다가 뭐야? 좀 해봐. 작거나 같다라고요. 내 말 이해했니 얘들아? 반대와 부정은 비슷해. 결이 비슷해. 그렇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 다르단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부정과 반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 부정이라는 개념을 반대로 인식을 하고 있으면 문제에서 조금 이제 자꾸 뭐가 핀트가 안 맞는 것들이 생길 거란 말이야. 알았지? 자, 그럼 이런 거야. 자, 종효가 자 조건 P가 있어요. 자, X는 1이다야. 오케이? 그럼 종효가 우리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뭐라고 다시? 그렇지. X는 1이 아니다가 부정이야. 1이다를 부정해서 1이 아니다가 됐죠. 오케이? 우리는 그 부정을 P이다의 부정 뭐라고 해요? 조건이나 명제의 부정 P의 부정을 뭐라고 해요? 이렇게 not P라고 불러요. P가 아니다. not P예요. 그리고 기호는 이 P 앞에 뭐예요? 이 물결 모양 보이시죠? 이게 부정의 기호예요. P가 아니다 라는 뜻이야. 이해하셨나요?
기호로 P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부정관계를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부정관계를. 좋아요?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 너가 부정을 다 할 수 있어야 돼. 못하면 혼나는 거야? 진짜야? 자, 도화 혼자 하면 억울하잖아. 한 명씩 하자. 자, 도화부터. 등호. 같다의 부정은 뭐야? 같지 않다. 맞지? 자, 도화 통과. 자, 가은이 차례. 자, 가은아. 이렇게 부등호.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방향이 바뀌고 등호가 생겨요. 등호가 있던 애는 등호가 사라질 거야. 그지? 자, 일단 그리고의 부정은 뭐예요? 오, 잘한다. 또는이야. 그리고와 또는의 부정관계거든요. 자, 이번엔 선생님 차례야. 오케이. 자, 집합도 부정할 수 있어요. 집합 A 하면 집합 A의 부정은 A Y 집합. 오케이. 마찬가지야. 얘들아, 집합에서 우리 이게 뭐죠? 교집합 비율자. 맞아요? 이 교집합을 부정하면 합집합이 돼요. 알겠니 얘들아? 교집합을 부정하면 뭐라고? 그러면 합집합이야, 그지? 요런 부정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우리 교집합 합집합 배울 때 쌤이 이런 얘기 했었어. 교집합이 그리고의 의미라고 했었어. 그 다음에 합집합이 또는의 의미라고 했었단 말이야. 맞지? 기억하세요? 자, 그럼 마지막 종엽이. 왜? 여기다 할까요? 자, 모든의 부정은 뭐야? 뭐? 모든의 부정 뭐야? 지금 애들 다 맞췄는데 너만 못 맞췄잖아. 어떤 이죠? 모든의 부정은 어떤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가 지금 부정관계예요. 하나의 명제 혹은 조건 속에서 얘네들이 등장했을 때 모두 부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냥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얘들 앞에 보자. 자, 하나, 선생님 여기다 명제 하나만 써볼게요. 알았죠? 모든 홍성고 1학년 학생은 안경을 쓰고 신발을 신는다 라고 했어요. 이런 명제가 있다고 하면 돼요. 명제야.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종이부터. 종이가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안경을 안 쓴 애도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좋아요? 맞지가 않아? 모든 1학년 학생은 안경을 쓰고 신발을 신는다라고 했는데 안경을 안 쓰는 애도 있을 거란 말이야. 거짓이란 말이야. 맞지 얘들아? 자, 그러면 종이가 요 명제를 부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얘기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뭐라고? 어떤 홍성고 1학년 학생은 하고 어떻게 돼야 돼? 안경을 쓰지 않고 그 다음 뭐? 신발을 신지 않는다 라고 했어. 그러면 가나 이건 틀렸죠? 네? 틀렸죠? 뭐가요? 지금 부정 틀렸죠? 부정한 거. 왜 틀렸어? 자, 이게 뭐야? 안경을 쓴다 그리고 해서 그리고 부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쓰지 않고가 아니고
쓰지 않거나가 돼야 돼요. 이해했나요? 아니 이해됐어요? 자 뭐냐 모든 맞죠 얘들아? 오케이? 모든이 어떤 일을 써? 도와 이해됐죠? 안경을 쓴다 라는 표현 쓰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됐죠? 그리고 또는 뭐뭐이거나 맞죠? 그리고 신발을 신는다 신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되냐고요. 부정이라면 빼먹지 않고 해주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응. 그리고 이 부정의 표현을요 조금 변형해서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얘들아.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아이고 미안해 여기 666번이 있어요 얘들아. 이거 한번 해보자고. 자 앞에 보자. 이걸 이제 애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부정하시오. 맞죠? 틀린 말 아니야? 이거는 0이다를 부정하면 0이 아니다인데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한 거야. 오케이? 자 무슨 뜻이냐면 자 는 0이다 였어. 그럼 가은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얘가 0이면 0, 0, 0이어야 돼. 맞지? 그래서 우린 이렇게 얘기해요. A는 B 이해됐어요? 그리고 B는 C 그리고 C는 A 요 뜻이란 말이야. 맞지? 이게 지금 요 표현이 요 뜻이야. 그럼 이 표현 요 밑에 있는 요 표현을 부정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유담아 A는 B랑 같은 게 아니야. 그리고 부정해서 또는 B랑 C랑 다르다. 또는 C랑 A랑 다르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 또는이기 때문에 하나만 달라도 되고 둘이 달라도 되고 다 달라도 되잖아요. 맞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적어도 하나는 다르게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알겠지 얘들아? 요 표현을 이해하자라는 거야. 좀 다른 표현이 등장했을 때. 알겠지 얘들아? 여기까지가 뭐예요? 부정 얘기예요. 부정. 오케이? 근데 자꾸 뭔가 내가 들어서 너무 잘했다. 다음 볼 때는 느낌에서 뭐 좋아하는 난 77점이거든. 멋있다. 뭐 멋있다. 나도 중학생 때 70점이었는데 이때 힘줘서 나는 때 분명히 이거 해주려고 보자. 조금만 하자. 일단 부정 얘기인데 요거 4번이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요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알았죠? 자, 조건 P 보여? 보이죠? 이 조건 P가 무슨 뜻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얘가 뭐냐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리고 X는 5 이하입니다. 요렇게 돼요. 이게 요 뜻이야. 알겠지 얘들아?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그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야.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not P 또는 Q예요. 배웠던 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유담아 또는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집합에서는 합집합의 의미를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얘들아? 합집합의 의미야 또는이. 자 그러면 가은아 하나씩 구해볼게요. not P예요. 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죠. 그 다음에 그리고가 뭐가 돼요? 또는이 되죠. 맞죠? 그리고 x는 5 이하가 5보다 크다로 바뀌어요. not P 또는 Q예요. 이걸 수직선에서 표시하면 자, 마이너스 1 이하 5 초과 그 다음에 중요가 2보다 뭐가 돼요? Q가 이렇게 해요.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합집합할 거야. 또는이야 또는. 이해됐지?
또는이 합집합이야. 그리고가 뭐라고? 교집합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봐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리고 5 이하죠. 이 그리고가 교집합이야. 얘네들의 공통 부분을 표시하는 거란 말이야. 간 이해됐어요? 그리고가 교집합이야. 또는이 합집합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자. 현재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 부분. 그 다음에 또는 합집합이야. 합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이 결론은 x는 2보다 작다.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도아 이해됐어요? 좋아요. 좀 이해되니? 요거 공식 해석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알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배웠으면요. 지금 명제, 조건, 뭐 부정 이런 얘기 했잖아, 얘들아. 유형 1, 2번 얘기였는데 요 얘기가 뭐냐면 본격적으로 명제를 하기 전 이야기예요. 알았죠? 이제 명제 얘기를 제대로 할 건데 자, 보자. 세 번째 명제 P이면 Q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아니 그냥 앞에 보셔도 돼요, 얘들아. 알았죠? 자,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얘기할 건 명제 P이면 Q이다 입니다. P이면 Q이다 라는 게 뭔 뜻이냐면 얘들아, 자, 요 PQ 보여요? 조개봐? 네. 요 P와 요 Q는요 명제가 아니고요 두 조건 PQ예요. 오케이? 조건 둘. 그 조건들은 명제가 아니야. 각각은 명제가 아닌데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의 명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이 P를 뭐라 그래요? 뭐뭐이면 해서 가정. 그 다음에 뭐뭐이다 라고 해서 결론이라고 합니다. 두 조건을 가정과 결론으로 나누어서 하나의 명제를 만들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얘네 둘을 하나로 합쳐서 참이다, 거짓이다를 얘기할 수 있는 명제를 만들 거라는 거야. 봐봐요. 자,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x는 1이다. 자, 얘는 조건입니다. 명제가 아니야. x가 1이다 하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이 아직 안 된단 말이야. 이해했죠?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조건은 x제곱은 1이다 라고 해보자고요. 얘도 조건이에요. 또 이해됐죠? 그 조건 두 개야. 하나, 그지? 이 조건 두 개를 가지고 P이면 Q이다를 만들 거야. P이면 Q이다는 기호로 이렇게 써요. P이면 Q이다. 화살표로 P이면 Q이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가 돼요. 이렇게 해서 두 조건을 가정과 결론으로 나누어서 하나의 명제를 만들어요. 그럼 가은아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참 맞잖아 얘들아. 이해됐어요? 각각은 참 거짓을 얘기할 수 없었지만 명제가 됐죠.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중요가 가정과 결론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q이면 p다. 맞죠? 자, 현재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거짓. 확실하게 얘기해. 거짓. 거짓이에요? 자, 그럼 현지 좀 얘기해봐. 왜 거짓이죠? 마이너스. 다시 한번 뭐? 마이너스. 뭐라고? 다시 한 번만. 마이너스. 마이너스요. 정답이에요. 자, 얘를 참이라고 했어요.
요걸 거짓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현지가 왜? 라고 했지 현지야? 뭐라고? 뭐 때문에? 마이너스 얘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그래?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준 예시, 이걸 뭐라고 불러요? 발레라고 부릅니다. 명제가 거짓이야. 거짓인데 왜 거짓이야? 얘 때문에 거짓이야. 이 예시를 발레라고 불러요. 알겠니 얘들아? 여러분들이 이 명제가 참이 아니고 거짓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면 왜 거짓인지 발레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거짓인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지? 자 그럼 현지야. 우리 현지는 지식이 엄청나봐. 엄청나나봐. 현지 이거 참과 거짓 어떻게 구분했니? 발레가 아니고요. 이거 뭐 발레리나요?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했지? 얘들아? 예전에 유다비 같은 경우 쌤이랑 공부를 조금 하면 쌤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거짓 대부분의 명제는요 상식선에서 참거짓이 구분이 돼요. 상식 아니야? 기본 아니야? 이거 뭐 일일이 하나씩 까봐야 되는 거야? 종해봐? 아니지. 이건 그냥 우리 기본 상식선에서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이 가능해. 얘네 둘 다. 맞잖아. 그런 명제가 유다만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자고? 절반. 절반. 한 50%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뭐가 된다? 종해봐? 확인이 된다고요. 그런데 참 거짓이 애매한 명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지? 좋아요. 헷갈릴 수도 있잖아. 그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러나 조건의 짝꿍. 누구라고 그랬죠? 조건의 짝꿍을 뭐라고 그랬지? 그렇지. 진리집합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앞에 보세요. 자, 뭐냐?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오케이? 가정 진리집합 라지 P가 결론 라지 Q 진리집합 안에 포함된다고요. 봐봐. 둘 다 진리집합 뭐예요? P 1 백종혁 Q 진리집합 뭐야? 1 Y1 가은이 맞아요? 자 P가 Q 안에 포함돼야 안 돼요? 돼요.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고요. 도아야 Q가 P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Q이면 P이다가 거짓이라고요. 진리집합을 가지고 우린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Q가 P 안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지. 종여봐. 뭐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요놈 새끼. 요걸 뭐라고 한다? 발레. 알겠니 얘들아? 진리집합을 통해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야. 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기본 상식으로 참과 거짓이 구분하는 가능한 애들 많아요. 자 이렇게 얘기해보자. 자 현지 한번 얘기해보자. 현지야.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그럼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참이 아니에요. 이런 기본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일단 확인할 수 있어야 돼. 현지야. 네. 그죠? 알죠. 하나만 더 현지야. 마른 거는 아니 정사각형은 마른 거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그렇지.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 거짓. 정사각형은 사다리꼴이다. 참. 그렇지. 이런 것들 우리 기본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충분히 다 이해하고 확인 가능해야 된다고요. 알았죠 얘들아? 좋아 오케이? 명제 P면 Q이다. 이게 여러분들 본격적인 명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니 얘들아?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엽이는 못생겼다 명제네요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고요.
알았지 얘들아? 조건을 왜 배웠냐? 조건 가지고 명제를 만들자 이거였단 말이야. 진리집합 가지고도 이용할 수 있고요. 발레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알았니 얘들아? 자 669번부터 봅시다. 자 요 조건 두 개 얘네 둘 가지고 요거 만드는 건데 어떻게 만드는지 보자. 이걸 해석할 수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뭐야? x는 마이너스 4 이상 맞죠? 그리고 x는 이보다 작아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사 이상은 마사보다 작다의 부정이죠. 편하게 얘기하면 not p. 그리고 q도 마찬가지야. q의 부정이죠. 뭐예요? not q. 이걸 여러분들이 진리집합 관계로 바꾸는 거야. 자, p의 not p. 여러분들 not 집합에서 부정은 여집합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야? p의 여집합. 자, 현재야 그리고는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교집합. 역시 genius. 봐봐, 교집합이야. 그리고 그다음에 q의 여집합 이렇게 돼요. 맞지 얘들아? 이걸 드모르간의 법칙 조금 이용하시면 p 합집합 q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해됐죠 얘들아? 부정관계를 조금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자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놈. 자 일단 기억. 자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려면요. 자 요게 무슨 뜻이냐면 a, b가 모두 0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a랑 b가 모두 0이면 a, b는 0이다. 참이 되죠. 맞죠? 오케이? 현지야 이해됐어? 그럼 현지야 봐봐 얘. 관례 하나만 쓸게요. 이렇게 쓰면 되나요? 자, 둘이 곱하면 뭐야? 3. 둘이 곱하면 뭐야? 마3. 틀렸네요. 이런 식으로 관례 찾아주시면 되죠? 맞지 얘들아? 자, 그럼 디귿은 뭐야? 셋 다 같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야? A는 B 또는 B는 C. 그럼 관례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A는 1, B는 1, C는 5.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적당히 그냥 예시 하나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들아? 그러니까 명제를 봤다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얘들아. 이 단어는 뭐야? 명제잖아. 명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 거짓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알았지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거짓인 명제의 발례. 자, 뭐냐면 거짓임을 보여라.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좋아요? 거짓임을 보여라. 발례를 얘기하는 건데 중요봐. 잘 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진리집합 P가 Q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했죠. 맞죠? 이게 참이면 그러면 중요봐. 거짓이라면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가은이 이해되니? P면 Q에다가 차면 P가 Q 안에 들어가야 돼.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거짓이라면 P가 Q 안에 이런 식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가은이 이해되니? 그러면 포함되지 않은 부분 어디야? 현재야? 여기 있죠? 여기 맞아?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발례라고
라고 부른다고요. 이해되니? 그럼 거짓임을 보여라 발례 어디를 뜻해요? P에서 Q를 뺀 차집합이 바로 발례예요. 내 말 이해했니? 여기 부분 이 부분이 발례하고요. 현재 이해됐어요? 다은 이해됐니? P가 Q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서 못 들어갔는데 어디가 못 들어갔냐? 못 들어간 데가 여기라고. 그지? 그래서 못 들어간 이 부분을 우리가 발례라고 얘기해. 그 발례가 집합의 연산으로 표현하면 차집합이야. 유담 이해했니?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 문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673번에 Q이면 P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래요. 뭐라고? Q이면 P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래요. 그러면 바로 Q-P라고 하는 차집합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요. Q-P가 어디야? D, F, G죠. 맞니 얘들아? 그래서 답은 4번일 거라고요. 이게 참이 되려면 Q가 P 안에 들어가야 됐단 말이야. 알겠지 얘들아? 근데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뭐 때문에? Q-P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다시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이번엔 현지야. 자, 지면 유형 하나씩 더 하는 거야, 현지야. 자, 안 내면 지금 너 뭐 낼 건데? 보자기요. 그래? 나 가면 낼 거야. 아, 잠시만요. 저 이거 못하는데 그냥 하지 잠깐만요. 다시 리셋. 다시. 너 뭐 낼 건데? 잠깐만. 알았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자, 네, 유형 6번으로 갑시다. 여기서까지네. 유담이 짜증나요? 네, 농담이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죠. 가위바위보 못 이기냐? 토끼 네모는 자자 네모한단다 네모는 자라 네모 꿈이겠죠 뭐 마인크래프트인데 마인크래프트인데